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수연 장경자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제 수업에 참여해줘서 참 고맙고요. 오늘 특강의 주제는 건강저축을 위한 슬기로운 집콕생활입니다. 특강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즉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그거로 인해서 외출이 자제되고 재택근무라든가 또 동영상 강의 수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알바몬 포탈이라는 곳에서 2,666명의 알바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조어에 대한 조사를 지난 4월 달에 했는데요. 제일 순위가 많이 나온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상상 코로나, 금스크, 집콕족, 확진자, 코로나 블루, 이시국 여행, 재택경제, 살천지, 언택트, 자가격리, 돌밥, 직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게 있나요? 돌밥은 돌아서면 또 밥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준비해야 되는 그 주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집관은 집에서 스포츠 경기나 또 영화 같은 것을 관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신조어를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확진자, 살천지, 언택트, 자가격리, 돌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 건강을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상 코로나, 집콕족, 코로나 블루, 이시국 여행, 언택트 등은 마음 건강 챙김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여러분들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식생활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과연 나는 확진자가 됐는지, 또 어떻게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할지 이렇게 몸 건강 저축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로 변화된 식생활은 최근에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죠. 이것의 구입 빈도가 굉장히 코로나19 이후에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배달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치킨, 피자, 굉장히 기름진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용 비율이 작년 대비 7.6%가 증가해서 운동량도 줄고 활동량도 감소하다 보니까 올해 초 체중 증가자가 52.1%, 그리고 평균 체중은 4.9kg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깜짝 퀴즈가 나왔는데 여러분 다음 수업을 잘 들으시면 여기에 이제 또 쿠폰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확진자가 됐는지 비만에 대한 자가 진단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비만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운동선수를 비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체지방이 과다한 상태예요. 그래서 비만은 만성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예방하고 또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자가 진단하려면 체지방이 과다하니까 체지방을 측정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초정밀 신체 성분 측정기라고 이쪽에 인바디라고 하는 아주 날씬한 여성이 지금 재고 있는 기계가 보건소, 또 병원, 그리고 헬스장 이런 데서 잴 수 있는데 요새 외출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가정용 체지방계가 있으면 체지방계를 가지고 체지방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의 원리는 신체의 지방은 기름 덩어리예요. 그리고 근육은 단백질이라 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 전기를 흐르게 하면
이것들이 흐름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그 저항을 가지고 지방의 비율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고요. 저는 가족용 체지방계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계산기라든가 뭐 줄자를 이용한 그 확진자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질량 지수는 BMI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체중 킬로그램을 키 미터 제곱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체지방량과 상관관계도 높아서 널리 사용하는데 전 계산기 없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그 앱에다가 넣기만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확진자가 됐나 안 됐나 궁금한 학생들은 지금 예시로 키가 170cm고 체중이 80kg인 사람을 그 앱에다가 넣었더니 27.7. 그래서 기준을 봤더니요. 1단계 비만이 됐네요. 정말 확진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둘레를 재는 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허리 둘레는 복부 비만, 정확히 말하면 복부 내장형 비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장에 가서 기름이 많이 껴 있으면 건강에 아주 해로운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둘레를 잴 때는 양발 간격을 25에서 30cm로 편안히 벌리고 숨을 편히 내쉰 상태에서 이제 갈비뼈하고 골반 사이에 그래도 가장 좀 쏙 들어간 부분 거기를 느슨하게 재면 되는데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허리둘레가 되면 복부 비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복부 비만이 되면 열심히 걷는다든지 유산소 운동이라고 지방이 분해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기본 원칙이 너무 쉬워요. A, B, C, D네요. 참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는 뭘까? 알맞은 양, 적절한 양, 에듀커스 A고요. B는 균형식의 의미의 밸런스. C는 칼로리, 에너지 조절에 관한 것이 중요하고 D는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는 다이버시티를 얘기해요. 그래서 A, B, C, D는 다 식생활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 엑서사이즈를 해야 건강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A, B, C, D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 원칙을 지키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것이 최근에 그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영양학회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거 보기만 해도 자전거는 운동하는 거, 또 자전거는 균형이 맞아야 가는 거, 뭐 이런 생각이 잘 들잖아요. 그래서 앞바퀴에는 운동할 때 수분을 또 충분히 우리 몸에서 양쪽으로 가장 많은 게 그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분 평형을 잘 유지하면 건강을 또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바퀴에는 수분을 하루에 6에서 8컵 정도를 식사를 포함해서 먹어주면 바람직하고요. 뒷바퀴에는 식품 구성 자전거의 바퀴가 이제 그 식품군 5개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식품들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그 꿀팁들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생활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식사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리고 가정간편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가정간편식은 그야말로 한 끼 식사로 영양 성분이 부족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면 뭐가 가장 많아요? 바로 나트륨. 다른 영양 성분들은 부족한데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짜다는 얘기인가? 차라리 짠 건 짜니까 못 먹는데요. 거기에 조미료 MSG라고 하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거기에 소디움이 바로 나트륨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게 하려고 조미료를 많이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나트륨 함량은 엄청 높은 게 바로 가정 간편식이에요. 그리고 또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불규칙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야식도 많이 하는 그런 심각한 영양 섭취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나, 똘똘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이런 걸 듣더라도 식사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간편식을 이용할 때도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을 하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보고서 열량이 부족하고 나트륨은 굉장히 많대. 그러면 열량도 보충하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고구마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먹고요. 또 간식으로 우유를 먹으면 칼슘을 보충해 주므로 여러분들 뼈를 또 튼튼하게 용가리 통뼈를 만들어서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에 안 걸리게 또 해주죠. 그리고 가정간편식을 너무 많이 그냥 매 끼니마다 먹는 거 이거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이용할 때는 치킨 피자 대신에 건강한 도시락을 선택해서 집에 있는 신선한 채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본인한테 맞춤 식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밑에 그 예시를 보면 짜장면 하나를 먹으면 열량도 높고 또 나트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짜장면에다 단무지까지 먹으면 나트륨은 더 올라가죠. 그러나 짜장면을 시켜서 한 80% 정도만 먹고 신선한 오이를 아삭아삭하게 맛있게 먹으면 열량도 떨어지죠. 나트륨도 줄어드는 아주 지혜로운 맞춤 식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 성분을 확인하려면 영양표시 제도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식약처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영양 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해서 소비자가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1번은 일회 영양 성분 기준치라고 해서 해당 식품의 총 내용량 100g이 안 되는 거는 100g보다 적은 숫자를 적을 수 있는 거고요. 혹시 고체는 100g, 또 액체인 경우는 100ml 리터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양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열량이에요. 식품에 함유된 에너지의 양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함량이 높아지면 열량도 이제 높아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인데 1g당 4kcal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먹는 밥, 국수, 또 뭐가 있나요? 고구마, 감자, 빵,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도 들어야 하고 또 재택근무도 하고 이렇게 두뇌를 사용하는 사람은 포도당이 컴퓨터와 같은 두뇌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라 이 포도당을 잘 보충해 줘야 학습 효과도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업무 효율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집중이 안 되죠. 주의력 결핍, 산만하고 뚱뚱해지고 또 충치의 위험을 높이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인 경우에는 1g당 9kcal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에는 이제 양이 적은데 칼로리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또 먹어줘야 되고요. 그러나 지방 중에서 트랜스 지방과 이제 포화 지방은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니까 이제 주의를 요해야 하고요. 또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는 암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그 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달걀, 노른자, 돼지고기, 새우 등 동물성 식품에만 발견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나트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트륨은 일일 목표 섭취량이 빨리 깜짝 퀴즈의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2000mg입니다. 2000mg인데 이것은 소금으로 하면 작은 찻숟갈로 이렇게 한 스푼 퍼쓸 때 양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짜게 먹습니다. 국물이 있는 뭐 찌개라든가 김치라든가 젓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목표 섭취량보다 1.6배나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장질환, 골다공증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싱겁게 먹고 또 가능하면 그 MSG 같은 조미료를 넣지 않고 또 국물 같은 것은 다 먹지 말고 국물은 남기는 그런 그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영양표시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제품 앞면의 영양정보란에 총 열량이 얼마인지, 그 포장 90g을 다 먹으면 85kcal를 섭취한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영양성분 표시 단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 내용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100g 또는 일회 섭취 제공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실제 먹는 양과 비교를 확실하게 환산을 해서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지방 또는 나트륨 등이 적은 식품을 원한다면 반드시 일회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서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든가 배달 앱으로 주문한다든가 또는 그 카페테리아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비대면 즉 언택트로 키오스 같은 거에서 주문을 할 때도 이렇게 영양표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깜짝 퀴즈가 나왔네요. A 제품인지 B 제품인지 빨리 답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 조절을 할 때 식이요법 외에도 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운동은 그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이라고 하는 그거를 발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초대사량이 음식을 적게 먹으면 같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떨어지는 것을 운동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체지방은 산소가 충분히 이렇게 운동을 해서 20분 이상 했을 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됩니다. 그리고 탄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 손실을 방지해주고 탄력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운동은 건강한 체중 조절을 통해서 아주 멋진 몸매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식이요법과 함께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체지방 분해를 목적으로 할 때는 식사나 간식 전에 그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가장 낮은 시점에 하면은 체지방 분해가 잘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라고 하는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글루카곤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는데 얘는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건데 얘가 일을 못하게 억제하는 일을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 나타납니다.
즉 인슐린은 호랑이 선생님이고요. 그 글루카곤은 토끼 선생님이에요. 그럼 호랑이 선생님이 있을 때는 토끼 선생님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지방 분해를 목적으로 할 때는 가능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혈중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체지방 분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훈련 효과라는 거가 있는데, 운동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누어서 한 번에 30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체지방 분해를 잘하는 그 운동선수와 같은 체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트레이닝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이제 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누는데, 유산소 운동은 지방이 산화되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공급이 되려면 걷기나 뭐 조깅, 등산, 뭐 수영, 사이클링 이런 걸 20분 이상 지속해서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산소 운동이라는 건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근력을 키울 때 하는 운동인데요. 단거리 달리기, 또 스쿼트라고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죠. 런지라고 하는 건 히프를 업하거나 하체 운동을 하는 거고, 플랭크 같은 경우는 복근의 코어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근력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운동은 개인의 신체 여건에 맞아야 되고요. 또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올바른 자세를 잘 배워야지 그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정보가 담겨 있는 온라인 영상 등을 활용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콕 운동으로 이렇게 국민체조 따라한다든가, 또 맞춤형 직콕 운동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실제 그 맞춤 운동을 한 사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맞춤 운동은 그 닐리리 만보 걷기라고 제가 그 흥이 나서 그 즐겁게 하면서 그 네이밍을 했고요. 사실은 저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올 2월에 그 확진자가 되려고 체중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퇴근을 안 하니까 보통 이제 인하대까지 오는데 저희가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만이라도 만보 걷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출퇴근 안 하니까 교통비가 그대로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저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150만 원을 물론 뭐 제 돈을 저축한 거긴 하지만 저축을 했고요. 뒤늦게 이제 캐시워크라는 앱이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 그거는 그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100원까지 적립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긴 한데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깜짝 퀴즈 같은 돈 버는 퀴즈라는 게 있어서 그 퀴즈를 풀면 또 뭐 한 30점 뭐 그 3,000보 걸은 거를 받는다든지 이런 또 행운도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15,000 캐시를 제가 지금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하는가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뭐 카페테리아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바깥에 나가는 게 겁이 나니까 트레드밀을 걸으면서 지루하니까
텔레비전 대형 스크린에다가 세계의 아주 멋있는 장면을 띄워놓고 제가 거기 가서 걷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1시간 반을 그렇게 걷는다는 게 굉장히 트레드밀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서 마스크를 쓰고 저희 동네가 이제 전원마을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은 산자락의 동네인데 동네를 걸어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더욱 무서운 건 뭐였냐면 황소만한 개들을 사람들이 끌고 같이 산보를 합니다. 저는 개를 엄청 무서워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서 있으면 그 개주인은 저한테 뭐라 그러면서 지나가냐면 우리 개는 순해요. 안 물어요. 이러면서 마스크도 안 한 개를 옆으로 데리고 지나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이제 동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에 옥상에로 올라갔더니 계곡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달도 보고 요즘은 화성이 오렌지 등을 켜놓은 것처럼 하늘에 엄청 밝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워낙 큰 별인데 그 옆에 토성이 최근에 가깝게 함께 있어서 그야말로 그 싱그러운 바람도 계곡의 바람도 느끼면서 혼자서 마스크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리고 집중해서 그 명상하는 내려놓는 명상을 계속하면서 걷다 보니까 저절로 닐리리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 또 그래서 닐리리 만보 걷기라는 이름을 제가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왔는데 제가 스마트워치 지금 끼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마트워치를 연동해서 걷다 보니까 어느 날 5월 달에 갑자기 서프라이즈 배지 선물이 왔어요. 너는 영국의 언더그라운드를 지금 402km를 걸어서 달성했다. 굉장히 그냥 기쁜 선물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때로는 하와이의 모든 섬을 다 걸었으니 너 하와이에서 파티할래? 뭐 이런 식의 또 그 격려의 배지 선물이 왔고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세렝게티, 또 이태리. 어젯밤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즐겁게 강의를 해주려고 강의 연습을 하면서 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질랜드의 그 1593인가요? 그 킬로미터를 다 완주했다라는 서프라이즈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강의 자료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새벽 몇 시까지 이 PPT를 만들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캐시백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뭐 실제로 이렇게 경제와 건강을 그 융복합해서 건강저축이라는 용어를 제가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즐거운 맞춤 운동을 개발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운동을 즐겁게 만보 걷기를 해서 저희 가족이 걸어서 세계 여행이라는 거는 저희 가족이 어젯밤에 그 뉴질랜드 그 배지가 오는 거를 딱 보더니 와, 걸어서 세계 여행이네 해가지고 제가 그 이름은 또 우리 가족들로부터 받은 그런 그 즐거운 이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 저축하기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 같고 또 경험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거를 조금 모든 게 본인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영양학자로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하고 우울감을 나타내는 블루를 합친 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서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뜻하는 신조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4월 달에 물었을 때는 절반 이상이 이제 54.7%가 경험했다 했는데 2달 뒤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3분의 2, 69.2%가 경험했다 했어요.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취업 준비가 막막해요. 캠퍼스와 친구들이 그리워요. 잠들기가 어려워요. 온라인 강의 과제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러면서 그 외에도 굉장히 스스로 예민해지거나 실제로 건강하고 관련돼서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 또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블루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울증을 막아주는 그런 영양소가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엽산,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칼륨, 셀레늄, 사이아민은 비타민 B1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아연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이 12개가 과연 이제 USDA 미국 농무성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식품 중에 얼마나 많이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그런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식물성 식품에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게 물냉이래요. 물냉이는 겨작과의 식물인데 물가에서 이렇게 자라고 서양에서는 샐러드를 많이 만들어 먹는 그런 식물인데요. 항우울 지수가 100g당 127%나 된대요. 그 다음에 시금치, 순무, 근대, 허브, 치커리 그린, 양배추, 호박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우울증 예방에. 동물성 식품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게 굴이 56%, 대합, 홍합, 문어순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와요. 김장철에 가장 맛있는 제철 식품이 바로 굴이에요. 그 신선한 굴을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코로나 블루도 극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하나가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알파-리놀렌산, EPA, DHA 이런 종류가 있는데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성 기름에 EPA하고 DHA는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낼 건데 등푸른 생선이 어떤 거냐면 기름이 많아가지고 등 쪽에 갈색이 보이면서 푸른 색깔이 보이는 그런 생선이에요. 어떤 게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꽁치. 또 세 번째는 어떤 학생은 삼치 그런데 삼치 아니에요. 삼치 아니고 청어라고 해서 가시가 많은 그런 게 바로 등푸른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EPA하고 DHA가 많은데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DHA나 EPA 하나만 먹어가지고는 우울증에 효능이 없었대요. 그런데 두 개를 합쳐서 먹으니까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기능은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위험을 막아주고 고혈압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 증상을 완화해주고 또 우울증이나 뇌 인지 기능이나 비만, 망막 기능 이런 걸 또 개선해주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하루 500에서 2000mg 정도를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거를 이제 식품들을 보면요. 치아씨라고 하는 거는 중남미가 원산지인 식물인데 고대 마야인들이 영양 보충식으로 먹었다고 하죠. 28g이면 이렇게 한 줌 정도 되는데 4915mg.
들어있고요. 고등어 보세요. 한 토막 등푸른 생선 고등어에는 5,134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울증을 또 완화해 줄 수 있는 대표 영양소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저용량의 248mg 정도만 매일 먹어줘도 2주 안에 부작용이 전혀 없이 우울증을 완화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어떤 영양소냐면 신경 전달이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고요. 주요 기능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ATP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신경 자극 전달과 근육의 긴장 및 이완 그 작용을 조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이 눈밑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거, 그거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나타난 증상이고요. 또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 비타민 D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뇌혈관 이완을 통한 편두통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이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 권장량이 남자는 350, 여자는 280mg입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식물성 식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요. 한 접시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70g, 뭐 이런 시금치, 또 근대, 뭐 대두, 검정콩, 강낭콩, 메밀, 아보카도, 뭐 바나나 이런데 마그네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잘 챙겨 먹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연구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4년 안에 우울증이 나타날 위험이 무려 75%나 높아진다고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는 치매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건강 진단을 통해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재서 혈중 농도가 낮은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보일 때는 보충제를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햇빛을 많이 못 쬐고 집에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도 부족하고 햇빛을 오랫동안 쬐지 못하면 그 행복한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죠. 이것이 분비량도 감소해서 또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의 주요 기능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고 칼슘 대사 조절에 아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바로 뼈에 문제가 나타나고요. 암이라든지 면역력이 저하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50세 미만의 권장량 또 50세 이상은 더 많은 권장량을 통해서 비타민 D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또는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 퀴즈. 아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무슨 치인가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 블루 극복하기 위해서 비타민 D는 하루 20분에서 30분 햇빛만 쬐도 상당량의 비타민 D가 피부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내 생활의 증가와 자외선 그 차단제 사용으로 충분한 합성이 어려우니까 이런 버섯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또 우유에는 칼슘이 많기 때문에 칼슘의 작용을 돕는 비타민 D를 강화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 잔 정도씩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슬기로운 직곡생활 맞춤 건강 저축하기 위해서 아주 쉬웠죠. A, B, C, D, E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 표시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뭐가 있나요? 식품 구성 자전거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좋겠고요. 규칙적인 맞춤 운동을 하고 우울증 예방을 위해 하루에 20분이나 30분이라도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울러 명상, 요가, 음악 듣기 뭐 이런 거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또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코로나19가 우리가 꼭 터널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터널이라는 거는 언젠가 끝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밝은 햇빛이 아주 짱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희망에 찬 마음으로 슬기롭고 아주 그 실천을 맞춤 건강저축을 잘하면 여러분들 모두 제 수업을 오늘 들은 학생들은 이제 100살까지 무병장수로 잘 지낼 거기 때문에 100살 공주님, 100살 왕자님이 될 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 부자 되세요. 예, 질문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다이어트에 있어 식품과 영양소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근데 현재에도 기능성 식품부터 식물성 미래식품까지 다양한 식품과 영양 성분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다이어트 식품과 영양 섭취는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즐겁게, 맛있게, 행복하게 그런 먹는 게 그 음식하고 약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약처럼 생겼거나 뭐 사실 맛을 보면서 기능성 식품을 먹지는 않잖아요. 간편하게 그렇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는 보충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신선한 제철 식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또 식품이 안전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우리 몸 다이어트도 이제는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뇌과학은 우리들의 그 심리적인 것까지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서 한 일을 우리 몸이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공짜로 다이어트 된다. 뭐 어떻게 해서 살이 빠졌다. 이런 말들은 다 좀 믿으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유튜브라든가 뭐 많은 실제로 그 방송에서도 뒷광고라고 하나요? 깜짝깜짝 저도 놀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거 뭐 팔려고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보면 홈쇼핑에서 그걸 팔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든지 노력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A, B, C, D, E 얼마나 쉽습니까? 그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서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자신감 스스로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그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고 무산소 운동만 꾸준히 해도 예, 무산소 운동은 근육을 증가시키는 걸 하죠. 그래서 실제로 체지방이 많이 생겨서 이미 비만이 된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이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비만이 안 됐거나 또는 비만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럴 때는 무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그 체지방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은 안전하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죠. 걷는다든가 뭐 등산이라든가. 근데 무산소 운동은 체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력 운동 같은 걸 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무산소 운동을 할 때는 좀 처방을 받아 전문가한테 내가 과연 스쿼트를 해도 괜찮은가?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쿼트 계속하면 큰일 날 수도 있고요. 또 복부 근력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프랭크 같은 거 할 때도 반드시 옆에서
그 운동 처방사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 전문가는 아니고요. 즐겁게 맞춤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요 현상이라는 거가 사실은 우리 뇌에는 그 식단에, 내 체중에 대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무게가 지금 75kg인데 갑자기 막 몸을 급격하게 빼서 내 몸무게가 65kg가 됐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이건 가짜야 하면서 계속 먹어가지고 식욕을 증진시켜가지고 다시 금방 75kg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을 방지하려면 천천히 그 설정된 값을 지워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그 설정된 값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그 1kg 정도 운동이나 또는 음식을 통해서 1kg 정도씩 한 달에 한 4kg 정도를 뺀다든가 이러면 요요 현상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굶고 뭐 이상한 약 먹고 뭐 하면서 일주일에 뭐 5kg를 뺐다, 10kg를 뺐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면 반드시 요요 현상이 오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요요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 뇌의 그 체중 조절하고 있는 그런 뇌의 부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체중 조절이 안 되니까 엄청난 비만 그 질병에 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요 현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요. 천천히 급격하지 않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체중 조절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체중 조절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체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고친다든지 건강한 방법으로 A, B, C, D, E를 지켜가지고 그 원칙에 충실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요요 현상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식단 조절, 예, 오트밀. 예, 동물성 단백질을 뭐 꼭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계란이나 뭐 우유 정도는 먹는 좀 절충된 그 채식 이런 걸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식이 우리가 그 균형식을 먹는다 그래도 보면은 한 70%는 거의 다 이제 그 식물성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그 채식에서 동물성 중에서 우유나 계란 정도는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네. 예, 고등어. 네, 맞습니다. 고등어가 항우울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고등어만 먹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등어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고등어에는 방사능 물질이 일본에서 그 걱정이 많았는데 고등어를 노르웨이나 뭐 이런 데서 안전한 청정 지역에서 잡은 거를 다 손질해 놓은 거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한 끼 식사로 매번 먹는다면 질려서 더 이상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 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모두 다 건강 조심하고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정말 대면으로 아주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혹시 제가 급하게 강의하느라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에 답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연락을 하면 제가 상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는 아마 무크센터에서 안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